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세션 발표해 주셨던 한국 오라클의 CTO인 김상현 전무님 아까 발표하시고 여러분들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세세히 정말 정성스럽게 다 답글을 다 달아주셨습니다. 네, 자, 김상현 전무님 저희가 예정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분 만나기 쉽지 않고 또 이런 분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 코엑스 같은 데서 오프라인에서 만나봤자 질문 못합니다. 분위기 엄숙해가지고. 네, 오늘 같은 날 이럴 때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또 어떻게 보면 IT 분야의 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니까 여러분들 우리 편하게 지금 이 시간은 오프 더 레코드는 아니지만 우리끼리 좀 진솔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죠? 예, 예. 네네. 뭐 여기서는 좀 꼭 오라클의 뭐 전문으로 떠나가지고 예, 예. 인간 김상현으로서. 예. 네, 자, 먼저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굉장히 변하지 않습니까? 예. 서비스로 가는 건데, 근데 기존에 우리가 IT 분야에 있는 운영자나 기획자나 또 이쪽에 비즈니스 이제 리셀러들이라든지 또 개발 여러의 이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동안 어쩌면 클라우드 시대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 솔루션이나 제품을 살았는데 관점에서 서비스 관점으로 살면은 이제 나는 어떡하지? 그럼 회사에 있는 IT 운영, IT 이거 다 서비스로 가버리면 내 위치는 어디 갈까? 또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나 지금 제품 팔고 있는데 제품 다 없어지면 난 뭐가 돼? 굉장히 그런 게 고민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예.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오라클 직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인간 김상현으로서 그냥. 인간 김상현으로서 참 저 은퇴할 때까지만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전에 속초에서 서울까지 여행을 하다 보면은 한 8시간, 9시간 걸릴 때도 있었고, 그러면 주변에 맛집도 있고, 주변에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를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많죠. 네네. 예,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속초하고 서울 사이에 고속도로가 뻥 뚫리고 난 이후에 서울과 속초 외에 아무런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나 가게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서울은 어디고 속초는 어디냐? 서울이 이제 공급자고 속초는 이제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자와 사용자가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물리는 패턴이 이제 클라우드의 어떤 정말 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이거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경제의 양극화하고도 또 네. 일맥을 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마 이런 클라우드가 점점 확대되고 그럼에 따라서 저희 오라클 직원들 중에서도 이 기술진도 나는 내가 팔던 제품이 없어지겠네라는 걱정. 그 다음에 세일즈 분들도 지금은 열심히 이제 클라우드를 팔고 있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제 본사가 직접 판매를 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럼 이제 다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가끔 이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불을 향해서 달려드는 불나방이다. 네. 저희 들어가면 이제 타 죽을지는 알지만 그때까지는 열심히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 은퇴할 때까지만 네. 불나방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부터는 이런 새로운 이 패러다임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에코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라우드라고 하는 에코시스템에서 오라클 클라우드 에코시스템, 그 다음에 MS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에코시스템, 그리고 아마존 AWS라고 하는 클라우드 에코시스템에서 우리의 파트너들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살아나갈 것인가, 그리고 엔지니어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세일즈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도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고객분들이 기업에서 이제 쓰시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손을 대줘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분들은 클라우드 브로커리지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클라우드로 고객분들과 고객의 환경들을 넘어가게 하는 이런 역할에서 파트너들이나 그리고 오라클에서는 이 컨설팅 하는 분들, 네. 그리고 기술진들이 많은 역할들을 앞으로 꽤 오랜 기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사이를 분명히 연동을 안 시킬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들인지 간에 그걸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연동이라는 부분들이 항상 필요하고, 그래서 기술진들의 역할들은 계속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아까도 우리 고우성 PD님하고도 간단한 얘기를 나눴지만, 이 클라우드 에코시스템에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코시스템을 우리나라도 한번 만들어보자, KT도 만들어보자, 뭐 어떤 회사든지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클라우드 에코시스템에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우리나라에서 우리 청년들이 창출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마치 봉이 김선달과 같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글로벌하게 만들어낼 것인가의 방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드랍박스 같은 경우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단지 어느 날 그 아마존에 위에 이제 슬며시 올라타서, 그래서 고객한테는 큰 돈을 받아 좋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아마존에 이제 돈을 네. 주죠. 사실 그 정말 옛날 아마존도 없었으면 예, 예. 본인이 그 투자 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우버 같은 회사들 지금은 이제 이 10빌리언짜리 그런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지만 이 우버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소셜망을 이용하고 모바일망을 이용하고, 그리고 인프라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큰 비즈니스가 만들어진 이런 부분들. 네.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 저희도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거 세상이 변하는데 내 거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자꾸 이렇게 뭔가 지키려고만 하지 말고 어떤 변하는 새로운 이제 환경이 도래하는 거는 기정사실이니까 예, 예, 이 맞습니다.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새로운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점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네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그 세 글자 한문이 있습니다. 이 방하착이라고. 네. 착은 집착할 때의 착자고, 네. 하는 아래 하자입니다. 아래로 내려놓는 거죠. 어. 방은 놓을 방. 어. 스님이 하신 말씀이겠는데, 네. 어울리십니다. 지금 인상하고 지금 어울리시는데요. 네. 그 자기가 가진 그런 에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진 지금 현재 어떤 기득권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본인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은 거기에 또 다른 미래가 이제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자, 현주수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DBMS 업종의 종사자로서 DBMS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데요. DBMS 관리자는 장애 예방과 처리에 많은 노력을 하는데 DBMS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런 장애 예방, 처리 활동에 대한 노력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오라클 데이터 센터에서 프로액티브하게 장애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준 것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예, 보내주셨습니다. 고려가 돼서 이미 출시가 되어 네네. 있습니다. 아마 이분은 계속해서 예. 인텔리전트하게 자동화가 될 거예요.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황호연님, 현재는 클라우드가 제한적으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언제쯤 공공, 금융, 제조 등에서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IT 시장은 또 어떻게 바뀔지. 특히 이제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촉진법 이런 부분들하고 아마 많은 관련들이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공공뿐만이 아니라 연구소, 그다음에 네. 뭐 금융, 방송, 통신 이런 쪽은 그 어떤 장비를 자기의 데이터 센터 내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네. 안 되는 그런 법규의 제한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보호법들, 촉진법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놔서 네. 이 클라우드에 있는 그런 IT 인프라나 그런 서비스를 사용을 하더라도 네. 그런 이 장비나 이런 부분을 자기가 보유한 걸로 가름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공공부문에서도 그런 클라우드의 활용을 훨씬 더 촉진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인더스트리에서의 클라우드 활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쓰일 것인가 질문을 좀 주셨는데 저희 서비스 중에서도 보시면은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이 공공이라든지 뭐 금융, 제조, 특히 제조 같은 경우는 장비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이 엄청 많아질 텐데 네. 이런 부분들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본인들이 빅데이터 이 인프라를 전혀 갖추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들이 적재가 되고 거기서 이제 분석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이 금융 관점에서 이제 이 프로드 디텍션 같은 부분들이 매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제조 같은 경우는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빅데이터 관점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서 이제 나타난다고 하면은 정말 봄물 터지듯이 이런 부분들은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다음 또 우리나라도 9월달에 클라우드 발전법이 거의 거의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될 거로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면 더 예. 활성화 되겠죠? 아무래도. 예. 네. 예. 자, 그다음에 최석준님, IT 개발 기업에서 개발하여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특히 저희 미들웨어 쪽에 있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지금 플랫폼에서 서비스로
오픈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그런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소스 컨트롤을 갖다가 이제 소스 컨트롤 시스템까지도 저희가 이제 협력 솔루션으로 이제 제공하는 그런 이 개발 플랫폼 환경이 디벨로퍼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IT 개발 기업에서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계시고 이 개발하신다라는 관점에서 오라클 클라우드로 온다고 하시면은 자바로 개발하시고 루비 그다음에 이 노드.js 이런 모든 환경들이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바로 런닝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본인이 개발하고 계시던 IDE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스 컨트롤 시스템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디플로이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클라우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만 있고 그리고 자기가 손가락으로 타이핑을 해서 코딩만 할 수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브라우저만 있으면은 IT 갭에서 개발해서 제공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사이클이 개발부터 운영까지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은 그냥 오라클.com의 클라우드에서 서브스크립션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주어지는 환경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영주님, 장애 처리 등의 지원 시 미국 본사를 요청하고 본사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건지 한국 내 오라클 엔지니어에게 컨택해서 지원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클라우드는 미국의 본사에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 그런 레벨에서 바로 이 조치가 되고 점검이 되고 이제 조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자, 그다음에 최병감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 IT 조직은 어떻게 변경하고 운영해야 될까요? 저 부분에 있어서는 레벨에 따라 서비스 레벨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IaaS를 쓰시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그러면 기존의 IT 조직은 버추얼 머신과 그 위에서의 OS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IT 조직은 그대로 이 운영이 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플랫폼 애저 서비스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미들웨어가 하드웨어 인터랙션 전혀 없이 데이터베이스 관점으로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IaaS 그 기존의 하드웨어를 관리하시던 분들은 또 다른 그런 역할들을 갖다가 좀 이제 찾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SaaS 관점이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IT 조직은 이 SaaS는 현업이 중심이 돼서 판단을 하고 적용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IT 조직은 바로 이런 현업들이 그런 올바른 디시전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브로커리지 또는 클라우드 어드바이저. 그래서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어떤 장점과 문제점이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하고 그리고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사이에 연동을 해줄 수 있는 기술진으로서 다 이제 거듭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각 업종, 각 업종의 세분화된 업종의 그 도메인 널리지를 잘 알면서 이런 기술도 기술 기반한 서비스도 잘 아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 CIO하고 그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CMO 또는 요즘에 이제 칩 디지털 오피서라고 그래서 그 중간에서 마케팅 담당 임원이 이쪽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IT 담당하는 임원이 이쪽으로 하는 것인가 막 이렇게 좀 헤게모니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에는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IT 하는 조직들도 이런 좀 더 현업에 가까운 생각과 그리고 뷰 포인트를 갖게 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뭐 아까도 많은 분들이 했지만 뭐 결론 내려주세요. 아마존 웹 서비스와 전반적으로 비교해 볼 때 오라클 클라우드의 뭐 차별화된 장점이 무엇인지 방향성. 네. 아마존 웹 서비스를 보시면은 X86의 버추얼 머신이 렌탈이 되고 거기는 오라클하고 아마존하고 계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의 스탠다드 에디션을 적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웹 서비스에서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제한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제한된 어떤 성능 이런 부분들을 감내해서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오라클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오라클 스탠다드 에디션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거기다 인메모리 에디션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엑사 데이터에 기반한 이런 데이터베이스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소위 요즘에 궁서체라고 얘기하죠. 매우 심각하다라고 하는 부분. 궁서체로 그 기업의 IT를 대응해 드리는 관점에서 아마존하고는 좀 차별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제 또 이 어떤 오랫동안 보유해야 되는 데이터에 대한 서비스, 스토리지 서비스, 아카이브 서비스 관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분의 1의 가격으로 아마존 네. 대비 그런 비용들을 저희가 이제 비용적인 이득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오라클은 선 인수합병하고 그다음에 스토리지 텍이라고 하는 탁월한 그런 이 테이프 백업 장치까지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차별화된 어떤 이 오퍼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정승훈님,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로 다른 클라우드 환경을 하나의 환경처럼 또는 필요시 백업용 클라우드로 구성 가능할까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질문이 되겠는데 다른 네. 클라우드 환경이 오라클과 아마존이냐 아니면 오라클에서도 지역적으로 다른 클라우드 환경인지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많은 그런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라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백업용 클라우드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특히 오라클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백업이니까 데이터베이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준의 백업이 되느냐도 여러 가지 뭐 리얼타임으로 백업이 되는지 아니면은 좀 시간을 두고 백업이 되는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텐데 오라클의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기술들은 그런 다양한 리얼타임을 위한 요건,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좀 더 시간이 지체되는 백업 요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들끼리도 퍼블릭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들끼리도 백업 다 가능하고 DR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예. 김종환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례가 있는지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작년이 아니군요. 한 몇 개월 전에 제가 온라인 쇼핑몰의 CIO 분하고 같이 그런 디스커션을 했습니다. 네, 그 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타진 중에 있고요. 네. 그런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는 온라인 쇼핑몰의 클라우드 서비스, 특히 저 부분도 이제 IaaS냐, SaaS냐, PaaS냐 관점에서 많은 그런 좀 다른 뷰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좀 뭐 2시부터 좀 2시간 넘게 진행되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좀 하는 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질문 다양한 관점 해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 나중에 그 토크 IT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신 질문에 많은 것에 다 답글이 달려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좋은 컨텐츠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전문님 마지막 한 말씀 맞추러 갈까요? 예, 네. 예. 특히 첫 번째 초기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저한테 잘생겼다라고 해주신 분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 감사의 의미로 찾아오시면 막걸리도 대접해드린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저한테 메일도 주시고 네. 그리고 제가 시간이 같이 맞게 되면은 언제라도 얼굴도 뵙고 이런 얘기들 좀 더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여러분들의 그 IT 생활 그리고 네. 앞으로의 IT의 어떤 관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하고 싶고 같이 발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시간 많이들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네. 김경훈님께서 끝날 때도 잘생기셨다고. 꼭 오시고 제가 막걸리 네네네네네.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번 세션에서 황호연, 정성훈, 최석준, 최병감님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을 드릴게요. 황호연, 정성훈, 최석준, 최병갑, 그다음에 아까 최범진, 현호재, 현지수님, 그다음에 김정웅, 오영택님, 장희철님, 네, 이렇게요. 네. 자,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보기하고 자료는 일주일 뒤에 여러분들 이 토카이 사이트에서 어베이러블 할 겁니다. 자, 오늘 그럼 이걸로 6월 22일 날 미국에서 했던 행사의 뭐 많은 핵심적인 부분 오늘 커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적극 참여해서 고맙고요. 오늘 수고하신 네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